내 말 좀 들어보라오. 잘 보라. 너 혼자 살았다고 버리고 간 네 얼굴 똑바로 보라. 너 때문에 쑥쑥 끌려가 개처럼 맞아주고 우리 어머니 지켜본 네 얼굴 똑바로 보라. 탈북자 얘기죠. 네. 형제가 있습니다. 김혁이 형이고 김철이 동생인데 두 사람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형이 먼저 탈출을 하죠.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동생과 가족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간 애증이 있게 되는데 동생 김철은 경찰이 되면서 네. 무기밀매 조직에 있는 자신의 형을 검거하기 위해서 네. 사건의 한복판에 뛰어든다. 너 뭐야? 형 때문이랑 무슨 죄 없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철아. 들어올라가는 내 이름 부르지 마. 이 쓰레기만도 못해. 가장 친한 친구인 이제 영춘. 피를 나눈 것보다 더 뜨거운 어떤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조직원이었던 태민, 네. 이 조한선 씨의 어떤 계략에 말려들게 되면서 그렇죠. 상황은 꼬여갑니다. 네, 인물 구도는 뭐 정확히 영웅본색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무적자입니다. 영웅본색을 리메이크했다. 왜 어떻게 영웅본색 같은 영화를 감히 리메이크하느냐. 일각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난 일단 반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영웅본색 자체가 리메이크작이에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원래 있었던 홍콩 영화를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바꾸고 나머지 형제 구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리메이크 영화거든요. 그래도 안 했었으면 재밌습니까? 솔직히 저는 영화를 거의 즐기지 못했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옆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Where's money? 태민아, 이 리메이크작이라는 건 예전에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했던 영화의 장면들을 네. 현대적으로 또 얼마나 더 멋있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기대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영웅본색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좀 해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 원작에서 송자호가 잡혔다는 기사를 이 신문으로 네. 신발이 확인한 다음에 네. 신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놓죠. 네. 신문을 떨어뜨리고 혼자서 씁쓸히 그 철도길을 걸어가다가 씁쓸한 웃음을 띤 채 그 네. 쌍권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네. 복수하는 장면. 네. 전 배경음악도 기억나요. 짠짜자짠짜자짠짠짠. 이런 게 남성 간의 멜로구나. 에스프레소 향이 좋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면서 뭐 비애와 뭐 의리와 뭐 어떤 세월과 등등이 다 느껴지는데 그 장면을 영화 속에서 원활한 걸 보면 네. 그런 어떤 감정적인 파장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형. 난 형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거 상관없어. 단지 우리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그런 어떤 비슷한 장면을 통해서 이제 원작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이자 그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 영화는 2010년에 리메이크됐는데 80년대식을 너무 고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사실은 이기기 어려운 승부를 애초에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죠.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영웅본색을 기억할 때는 주윤발이라는 배우의 발견이었거든요. 80년대. 그렇죠. 특유의 또 어떤 스타일 있잖아요. 맞습니다. 롱코트, 삼각대피를 입에 물고. 이 주윤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송시환 씨의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연기를 했는데 초반에 특히 이제 껄렁함, 땡큐. 여유로움 이런 걸 같이 연기하고 맨 뒤에는 이제 비애를 연기하는데 이 감정의 진폭이 엄청나게 큰 배역을 본인이 완전히 배역에 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감정의 크기만 늘렸어요. 지금 날 훈계하네?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옛날에 형 보듯 이거 보면 어떻게 버텼는지. 또 하나는 발음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사과해 이런 거를 영화에서 사과해 사과해. 이렇게 하고 네. 쏴봐 이런 거를 싸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바이. 사하라. 그런 부분들 같은 게 감정이입을 방해하죠. 네. 그리고 이제 주진모 씨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감성이 되게 좋은 배우시거든요. 남자치고 참이 눈물 많이 젖은 흘릴 눈. 수 있는 네. 문제는 이 영화에서 그 젖은 눈의 상대가 동생 김강우 씨인데 김강우. 우리가 이제 액션 영화를 흔히 남성 간의 멜로드라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 간의 멜로적인 측면들이 강조되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보면서 부담스러워요, 사실. 네가 어떻게 하든 다 받을 수 있어. 대신 제발 다시는 헤어지지만 말자. 그렁그렁한 눈으로 대하는 게 그야말로 헤어진 연인 대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영웅본색보다 더 자주 떠오른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입니까? 태풍. 동무. 사람 고기 먹어본 적 있음 말?
첫 번째로 탈북자 얘기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탈북 과정에서 헤어지게 된 남매나 형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태국에서 찍었고 부산에서 찍었어요. 맞아요. 태풍도 남자들의 어떤 매력과 이런 걸로 승부하는 작품이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태풍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씨 없앱시다. 미친나? 예정 봐서 봐주고 있으면 주차장에서 시체 내라면서 찌개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어. 열쇠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에서도 설득력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총격전인데 태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는 어색하지 않은데 한국 영화에서 총격전이 등장하면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형사 액션이나 이런 갱스터 액션을 할 때 대부분 많은 감독들이 총격전이 들어가도 이게 사실은 리얼리티가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라는 식의 장면들을 넣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명대사는 그거였다고 봐요. 공공의 적 1편에서 설경구 씨가 총을 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교통이 실탄 갖고 다니는 거 봤냐?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의 총격전들은 여기가 클라이맥스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제작비 엄청나게 쏟아부을 거거든요. 이런 것만 느껴지는 것 같은 클라이맥스처럼 보인다는 거죠. 총 내려! 어찌됐건 우리나라 영화 무적자 그 흥행 박스오피스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현재 한 130만 가량의 관객몰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영화들은 100억을 썼다, 150억을 썼다라고 발표하는데 영화를 보면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영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무적자는 최소한 영화가 이 규모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영화가 장점이 없지 않은 거죠. 네. 자,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별점과 한 줄 정리를 좀.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입니다. 아야. 파장 없는 감정과 쾌감 없는 액션. 무적자는 무적자가 되버렸다. 영버스의 리메이크도 되지 못하고 공중에 뜬 영화가 됐다. 그게 더 신랄한 것 같은데요. 네, 왜 막판에 신나라다라고 하면서 저 책임 떠넘기. 제 쪽으로 자꾸 왜 떠넘깁니까?